안녕하세요. 수우입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회화보다 내신 점수가 중요하다며 문법 독해에 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문법 독해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지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법 독해 위주로 되어 있을까요?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해석이 가능할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점수 비중, 문장이 암기되어 있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점수 비중, 그리고 문장력이나 해당 문법 지식이 있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점수 비중,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각 항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지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장력과 문법을 하나의 항목으로 한 이유는 번호를 고를 수 있는 객관식 문제가 아닌 직접 문장을 써야 하는 서술형의 특성상 문장력 또는 문법 지식 두 가지 요소 중 한쪽이 부족하면 문제를 맞추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시험에 나오는 문법의 종류는 겨우 3가지에서 6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문법 비중이 적죠? 보시다시피 평균적으로는 대략 3등분 정도를 해도 될 듯하네요. 그런데 이 필요 능력들은 전반적인 학생의 해석력, 암기력, 문법 지식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시험 범위에 대한 해석력, 암기력, 그리고 문법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해석도 정말 잘하고 암기력도 매우 뛰어나고 문법 지식까지 정말 풍부한데 하필 이번 시험 범위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문장을 제대로 외워놓지 않았고 이번 시험에 나오는 문법은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라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력보다는 준비력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사실상 지난 시험은 준비를 별로 안 했는데 이번 시험은 준비를 많이 했다. 또는 지난 시험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번 시험은 준비를 별로 못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말인 거죠. 준비를 많이 하면 80에서 100점이 나오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50에서 60점이 나오는 신기한 학교 영어 시험. 실력보다는 준비력이 영향을 끼치는 이상한 상황. 도대체 문제가 어떤 식이길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상을 찌푸리기 전에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난이도에 해당하는 해석 문제는 시험 범위를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암기 문제의 경우 이 수많은 내용들 중 겨우 한두 문장 정도를 암기 문제로 내는데요. 같은 한국어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라 할지라도 책의 원본과 문장이 똑같지 않다면 틀린 답이 되어버립니다. 때문에 원본 문장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번역이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도 그 문장들이 모두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인데 원본과 똑같지 않다면 틀린 문장 취급을 한다는 게 억지스럽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문법 유형의 문제들은 해당 문법 지식이 있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난이도의 문법 문제들도 있지만 문법 지식과 함께 문장력 또한 어느 정도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해당 문법 지식은 있지만 문장력이 너무 약해서 예쁜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문제를 맞추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렇다면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무조건 성적이 괜찮은 걸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5가지 사항을 준비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해석을 들어도 학생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고 서술형 문제 때문에 문장을 직접 써야 하는 고난이도 시험이지만 바이링구얼 영어의 내신 준비 5단계를 모두 통과하면 학교 시험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통과하기가 결코 만만하지는 않답니다. 모든 학교 시험에는 시험 날짜가 있고 시험 범위가 있죠. 시험 범위 내용에 대한 영어 원본과 정확한 해석이 적혀있는 자료를 토대로 1단계에 해당하는 해석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범위 내용에 대한 해석본이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석하여 자료를 준비해줍니다. 그렇게 1단계인 해석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2단계는 단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3단계는 암기 시험. 서술형 문제를 맞추려면 암기 시험 통과는 필수겠죠? 4단계인 문법은 순서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문법 유형이 정해졌을 때 화목 요일제 수업을 후순위로 하고 문법 수업을 하게 되며 여러 종류가 쌓이게 되면 시험을 치게 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교재 하단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하기입니다.
만약 학교 교재가 아닌 학습지 및 부교재에서 시험 범위가 정해진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시험 범위 내용을 영어만 보며 해석할 수 있고 해당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모두 알고 있고 문장까지 잘 외워놓았다면 튼튼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준비사항들 중 90%를 의미하는 파란색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재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저희 학생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그렇게 시험 기간이 되기 한참 전부터 하나씩 통과를 하며 준비를 해놓은 후 시험 직전 2-3주 동안은 직전 보강 기간으로서 요일제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시험 대비만 하게 됩니다. 시험 범위와 무관한 문제들 혹은 변형 문제들의 경우엔 자신의 기본적인 해석력과 문장력으로 승부수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통과했던 것들을 재통과하게 되면 네이비 컬러가 입혀지는데요. 이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는 시험 점수 굿! 하지만 이는 사실 상위권 학생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교 시험 일주일 전까지도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이 가득하며 요일제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 직전 보강 기간까지도 결국 내신 준비 시험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채 학교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사실 5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의 상황은 이러한데요. 급으로 해서 모스트 파퓰러요. 최상급은 덜을 붙여야 한다니까. 아, 맞다. 이건 디조급으로 모어 헤비어요. more은 3음절 이상일 때 쓴다고요. 아, 깜빡했어요. 이건 비교급으로 모어 익스펜시브요. 비교급은 뒤에 than을 붙여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이렇게 문법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같은 설명문과 같은 연습 문제를 이용해서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답이 생각나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가리고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보통 문법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 더 많은 문법을 배우게 하거나 더 많은 문제를 풀도록 시키고 있어요. 종류 A, B도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종류 C, D, E, F, 심지어 Z까지 배우도록 시키고 있으니 학생은 더 헷갈리기만 하겠네요. 해당 종류의 문법을 잘 소화한 친구들은 해당 문법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면 몇 장을 풀건 90% 이상을 맞추겠지만 소화가 안 된 친구들은 몇 장을 풀건 절반 이상을 틀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지 않겠냐니. 더 많은 종류의 문법을 배운다고 해서 더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법 소화력이 좋아질 리가 없죠. 오히려 체하기만 하겠는데요. 소화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저 더 많은 문법을 배우고 더 많은 문제를 풀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성적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다음 시험 범위는 꼭 더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학생을 비난하게 되면 학생은 의욕이 더욱 상실될 뿐입니다. 물론 학교 내신 시험 자체가 전국 듣기평가처럼 학년별로 난이도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다면 좋겠지만요. 연령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씩 상향되면서 암기력이나 준비력이 아닌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의 시험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이겠죠. 이상 내신 점수와 문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